네, 그러면 이제 우리 박병창 이사님을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기요금 얼마나 오셨어요? 좀 물어봤는데 뭐 좀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왜요? 보통 일상적으로 씀씀이에 비해서 뭐 그게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예. 다른데 뭐 밥 먹는데 뭐 예. 이런저런데 쓰는데 예. 생각해 보면 전기 그렇게 하루 종일 정말 뭐 여러 전력기기들 돌리면서 예, 쓰는데 그게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과한 저는 그렇게 거냐? 생각합니다.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요즘 물가도 시원하게 한여름 살았는데 네. 조금 올랐는데 물가 많이 올랐죠. 네. 네, 에어컨도 많이 틀었고. 뭐 그런 거에 비해서 네. 좀 화가 나는 거는 오히려 음식 뭐 외식하는데 이런 가격들 네.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있는 거. 맞아요. 하긴 외식 뭐 비싼 데 가면 1인당 막 그죠? 뭐 얼마 요즘에는 뭐 저녁에 술 한잔 하면 술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전프로님 술 안 드시죠? 네네네. 보통 한 3명 먹으면 그럼 뭐 한 명이 내는 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맞아요. 웬만하면 20만 원 이상 나오고요. 아니 그래 술 한 번 먹어도 20만 원인데 전기요금 30만 원. 30만 원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렇게 안 나왔을 텐데. 정프로님 30만 원 나왔다. 30만 에어컨이 구형 아니세요 혹시? 에어컨이요? 네. 아니 그렇게 구형 아닌데. 그렇게 안 나오는데. 애가 셋이잖아요. 저희도 하루 종일 집에 틀었는데. 애들 계속 있으니까 에어컨 좀 많이 틀더라고. 그럼 부담 되지. 그리고 저희가 꼭대기층이라 예. 5층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 태양을 직접 받아요. 더 많이 돌리는구나. 와 진짜 거기 올라가면 막 푹푹 집 여름에 에어컨 안 틀 수가 없어. 이제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다양한 그 환경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시장은 예, 좀 뭐 올랐습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미국은 뭐 지난주에 어제 말씀드리기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은 올해 주간 기준으로 최대폭 하락이었고 네. 우리나라는 주간 기준으로 2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었거든요. 뭐 낙폭이 커서 그런지 반등을 좀 했습니다. 네. 주요 지표들의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S&P 500 기준으로 0.6% 정도 갭 상승 출발해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장중에 등락이 좀 있었는데 후반에 추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애플이 장중에 좀 빠졌다가 강법으로 마감한 부분도 영향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체 시장을 이끌었고요. 은행주들도 좀 상승을 하고 제조업체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그 경기 침체 논란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네. 필라델피아 보면은 다우에 보면은 다우 운송 지수가 있어요. 참고로 가끔 가다가 여러분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우 운송 지수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다우 운송 지수는 뭐 추세적으로 하락할 그런 모습이 좀 없어요. 또 네. 급락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워낙에 이제 경기 침체에 예민해 있기 때문에 네. 다우 운송 지수를 좀 보시는 것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반도체 관련 호재성 누수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누수들이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해서 엔비디아 3.5% 올랐고, 그리고 뭐 AMD도 올랐고, 그리고 빅테크들 좀 올랐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크게 오른 건 아니고, 엔비디아가 한 3.5% 오른 것을 이제 전체로 이끌었고요. ARM 같은 경우 ARM 이런 게 이제 급등했고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반도체 관련 호재성 누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뉴스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만의 어제 8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YOY로 16.8% 증가했거든요. 예상치는 7.3% 정도였고요. 전월에는 플러스 3%였어요. 굉장히 크게 상회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를 봤더니 미국향이 YOY로 78.5%, 전월 대비 70%나 증가했어요. 이게 뭘까? 그 애플일 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애플향들. 근데 반면에 중국 보면은 YOY로 1% 증가했고 전월 대비 13.5%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높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런데 16.8%나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IT 쪽이 괜찮았다라는 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근데 그 설명들을 보면은 AI 및 고성능 컴퓨팅 비즈니스 강세가 지속됐고 테크 신제품 출시 효과가 있었다. 요걸 가만히 보면 애플 영향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뉴스들이 분위기를 좀 잡아줬고요. 그리고 9월 전망치는 플러스 5에서 플러스 9% YOY로 9월에도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만 수출입 데이터를 제가 가끔마다 저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보고서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매일 이걸 추적하면서 쓰는 보고서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전체 테크 그리고 반도체의 동향을 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전히 대만의 데이터를 보니까 괜찮았더라. 여기 이제 분위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에 영향을 준 것은 이제 5번 뉴스도 영향이 굉장히 크게 줬습니다. 오픈 AI와 XAI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죠. 테슬라에서 XAI가 있는데 이 동시에 인프라 구축을 대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 서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제 세부 내용들을 보면 뭐 다 아는 거지만 또 새로운 것도 좀 있습니다. 오픈 AI가 지금 대규모로 지금 자금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서버 확장을 하기 위해서 네.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2억 명, 세계 500대 기업 중 92%가 사용하고 있고 사용 모델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내고 하는 사람들. 네, 근데 이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저는 그 뭐라 그러죠? 기계치이고 좀 뭐든지 다 좀 늦게 하는 편이거든요. 네. 좀 늦게 그렇게 하는 편인데 이 챗GPT 공부를 좀 하고 조금 쓰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사님이 쓸 정도면 예.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제가 다 느끼기. 쓴다. 예. 그리고 신규 GPT-5를 출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7,000개의 비백 칩을 사용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이만큼 수요가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도 대단합니다. 지금 XAI에 지금 가동 지금 이제 시작한 게 있는데 그 서버가 10만 개의 H백이 들어갔다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10만 개가 들어갔다라고 발표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몇 달 안에 2배로 규모를 확장할 거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뉴스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그러면 여전히 이 수요는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GPT-5에 7,000개 비백 칩을 쓰는데 예. 일론 머스크네 그 X 거기 예. AI에는 예. 10만 개를 쓴다고요? 예. 이렇게 쓸 일인가? 또 일론 머스크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걸 2배로 확장하고 있다. 근데 또 H백하고 B백은 다른 거죠. 비백이 또 워낙 다른 거예요. 네, 그렇긴 더 하겠네요.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좀 다른 거고요. 그래도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여전히 수요 살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시작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타이핑을 아침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번 요거는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0일 날 한국 예탁 결제원 10일 기준이에요. 오늘 10일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급락했잖아요. 네. 8월에 한번 급락했고 지금 여기 텍스트는 없고 제가 이제 말로 불러드리겠습니다. 8월에 급락을 했다 다시 만등을 했고 이번 9월에 또 다시 급락했잖아요. 네. 엔비디아.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의 서학개매라고 하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있잖아요. 미국에 네. 투자하는 요분들이 반도체 3배짜리 ETF 있잖아요. 요거를 1,266억 원씩 샀대요. 2일부터 6일이니까 잠깐이에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건 반도체 지수 3배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지금 다 수익이 났을 것 같고요.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를 2배 추정하는 ETF. 네. 엔비디아를 두 배롱 엔비디아 ETF. 이건 420억 원씩 샀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단일 종목만으로는 7,174억 원이 샀대요. 야. 이 숫자가 저는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합치면 거의 9천억 정도가 되네요. 여기가 일조를 여기다 거의 샀다. 조 단위를 이 세 개 다 엔비디아 관련이거든요. 그 이번 급락 때 말씀. 지금 지난 2일부터 6일까지라는 거예요. 2일부터 9월 2일부터 6일까지. 떨어져도 엔비디아는 갈 거라는 강한 믿음 이런 게 있으시니까 3배 막 질르셨겠지. 3배, 2배 뭐.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 이제 이분들이 수익을 내겠죠. 무슨 아길 우사기도 바라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런 수요가 어마어마하니까 뭐 반등도 주고는 주겠죠. 근데 한국 증시에는 이런 수요가 없죠. 네.
뭐 떨어진다고 1조씩 사고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 개인들이. 지금 뭐 그 설명을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 네.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반등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르고 그리고 전체 지수가 반등을 주고 그 와중에 제조업체 일부와 그리고 은행주들이 상승하면서 반등을 주었다. 근데 요 반등이 지난주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 급락했다가 이틀 정도 반등을 좀 시도하다가 그다음 또 떨어졌잖아요. 네. 그거하고 비슷하긴 해요 지금 흐름이. 그런데 지난주하고 좀 다른 점은 지난주에 빠졌다가 하단에서 미적미적거렸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는 하락폭이 한 반 정도 반등을 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고요. 지금 시간에서 그래서 혹시나 일시적 반등으로 또 뭐 매물 나오나 봤더니 지금 현재 보니까 시간에서 소폭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등 분위기를 조금 잡아가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전체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은 네. 참 우리 시장도 어제 할 얘기가 되게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0.3%고 코스닥이 플러스 1.1%거든요. 아침에 미국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개파락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1차 개파락했고 이번에 2차 개파락을 했어요. 1차 개파락은 1차, 2차 그리고 3차 이걸 따집니다. 이 기초 분석에서 항상 따져요. 이거를. 네. 그런데 2차 개파락 후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침에 1.79%, 한 2% 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 정도 개파락 출발을 했어요. 근데 아침 반등 시도를 하면서 조금씩 올라오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하루 종일 반도체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를 1,610억, 삼성전자를 3,850억, 그래서 한 5천억 이상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5,422억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가 거의 대부분 그냥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특히 삼성전자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반등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화장품하고 제약바이오가 곧바로 상승 전환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코스닥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상승을 해서 코스닥은 1.1% 플러스로 끝난 거예요. 근데 코스피는 계속해서 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계속 때리니까 이 지수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오후 들면서는 삼성전자는 오르지 못했지만 SK 하이닉스가 강보합으로 들어서면서 반도체 소부장의 장비 부품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이 낙폭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0.3%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얘기가 많다고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매도로 인해서 어제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네. 이거 말고는 만약에 이 규모가 작았거나 외국인들 삼성전자 매도가 이렇게까지 아니었으면 어저께 플러스로 다 전환했을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 삼성전자 매도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질문도 많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통상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거나 팔 때 우리나라 지수를 사거나 파는 거다라고 설명을 네.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반도체 픽업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도 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향후 그 디램 가격의 상승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둔화될 거다. 그래서 이익이 둔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우리나라 반도체 쪽의 보고서들을 보면 여전히 일시적이다는 얘기가 상당히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딱 이게 급락을 하고 나니까 또 안 좋은 보고서들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신문 보시면 이제 다 빠졌는데 이제 와서 뒷북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하튼간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파는 게 우리나라 지수를 파는 게 아니고 반도체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왜냐하면 지수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는 거고 또 여기에 반도체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리냐면은 네. 외국인들이 올해 최근에 한 3, 4조 팔았으니까 이제 저는 어저께는 못 봤으니까 한 대략 20조 정도 될 거예요. 순매수가. 네. 올해 산 게. 근데 그거 대부분 다 못 샀을 거예요. 대부분 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대부분 다 여기입니다. 다른데 그렇게 산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반도체 피크아웃이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위험을 해지하는 또는 리밸런싱이든 해지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어떻든 간에 삼성전자의 비중을 일부 줄이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을 좀 드리냐면 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비중을 다 줄이고 막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이라서 얘는 빼고 다른 거 살 거야라고는
생각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들진 네.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 규모를 전체가 만약에 10조가 있었다. 그 중에 뭐 30% 판다. 그래서 3조를 팔겠다. 이게 어느 정도 만불이 되면서 삼성전자는 일부 반등을 하고 그다음 지수로 좀 안정화 되는 그런 흐름의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보자. 네. 그런 개연성이 저는 좀 있어 보여요. 이게 지금 거래되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직접 거래를 하니까 이런 팁을 좀 드리는 거고 한번 보자.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한번 살펴보자.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비만 치료제, 면역 항암제 이런 제약 바이오 쪽의 테마가 지금 강력하게 지금 되고 있어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뉴스 지금 이제 어제 여기에 지금 써놨는데 10월에 위고비 출시한 우리나라 국내 출시합니다. 네. 이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거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후반부터 유럽의 종양학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1, 2, 3, 4, 5위가 또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네. 또 바뀌어서 제약바이오가 1, 2, 3위, 5위가 있나?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바뀌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코스닥을 좀 올렸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던 거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 때문이었다. 다른 것들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시도를 좀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일단 나온 자료들만 보면은 둔화되는 쪽으로 이제 다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다들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어저께 말씀드린 거는 이제 UBS에서 목표주가 타겟 프라이스를 낮췄다 소폭 이런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국내에서도 그런 자료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리가 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반도체 픽아웃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의견은 현재 논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픽아웃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제 그것을 반영하고 여기까지 떨어진 거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어제 아침에 1.79% 개파락하면서 곧바로 2.79% 떨어졌으니까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됐겠어요? 2,400포인트대로 갔죠. 네. 지난번에 8월에 2,400포인트대로 딱 가니까 국내 기관이 들어왔었어요. 이건 아시겠지만 어제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어제 기관이 450억이 들어왔는데 보험, 투신, 연기금들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네. 제가 그때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국내 기관들이 보니까 2,400포인트 아래에서는 뭐 그 규모와 상관없이 어떻든 간에 매수 대응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거기까지 내려가면 이건 너무 과다한 인식이 좀 있는 거다. 네. 우리 국내 기관들은 1년 내내 팔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밑에서는 좀 사더라. 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특징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은 뭐 낙폭과대의 반등 그리고 지난주와 비슷한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그거보다도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미국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회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제부터는 이번 주 내내 움직일 가능성이 미국은 네. 높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악재성 재료 예를 들어서 트럼프 후보가 엔화의 약세를 용인하지 않겠다. 네. 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 엔화가 강세로 접어들면은 또 시장은 그걸 걱정하기 시작할 수도 네. 있고 뭐 섹터별로도 같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네. 이제 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선물에서 동시만기 있고 다음 주에 연휴 있고 이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래서 거래 부진 속에서 선물에서 동시만기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수에 보다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보시면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네.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기업 설명에 보니까 APR, 현대모비스, 포스코홀딩스, LG생활건강, 웹젠 이런 것들 하는데 제가 자꾸 깜빡깜빡하고 어저께도 제가 이걸 못 적어왔는데 어제 기업 설명이 한 종목들을 다 급등했어요. 오늘 얘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설명하는 종목들은 무슨 얘기 하는지 네.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걸 좀 봐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요 말씀을 좀 드립니다.
1번, 2번 뉴스는 지금 현재 분위기에 대해서 시티그룹과 레리 서머스 교수의 의견을 한번 적어왔습니다. 시티그룹의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올해 3번 금리 인하라는데 모두 50bp 금리 인하라서 150bp 금리 인하지 세 않습니까? 번을요? 예. 세 번을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어서 있습니다. 예, 예. 50, 50, 50씩. 예,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연준 베이비 스텝이 아닐 것이다. 왜? 2022년도에 금리 인상할 때 볼 때 주저함 없이 급격하게 올랐던 것처럼 지금 고용지표가 좋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되면 연준은 9월, 11월, 12월에 50bp씩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제 개인적인 팁을 달면 네. 50bp씩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베팅한 거예요. 여기가 예, 트레이더들이 그쪽으로 트레이더들이 베팅해놓고 네. 이제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근데 그치. 그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 뭐 그들이 베팅해놓고 얘기하는 걸 왜 얘기하느냐 아니죠. 뭐냐면은 이렇게 계속 시그널을 주면서 이미 베팅했다는 거는 수급이 벌써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년 만기 국채수율, 2년 만기 국채수율이 급락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을 네.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지만 네. 자본시장은 주식시장은 전부 그냥 수급입니다. 돈이에요, 돈. 어느 쪽으로 베팅하느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베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쪽에. 한쪽으로 너무 무리하게 또 베팅하다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따가 중국 얘기도 하겠지만 중국도 이런 베팅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레리 서머스 교수는 경제 상황에 따라 50bp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겠다. 최근 미국 경제의 체력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이 금융 완화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약간 반대 의견을 좀 그러네요. 냈어요. 예, 그렇게 좀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 수익률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급격하게 움직이나 최근에 위안화도 급격하게 이 등락폭이 좀 심하게 나타났어요. 이런 것들이 이 안에의 수급 요인이 상당히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1, 2번 뉴스를 갖고 왔고요. 네. 3번 뉴스에도 수급 요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8월에 CPI 중국의 8월 CPI, PPI 발표가 됐는데요. CPI가 7개월 연속 상승했는데 0.6%예요. 아, 참. 0.6%. 예상보다 0.1% 포인트 하회한 겁니다. CPI가 0.6이에요. 아니 일본이 일본.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성장이면 모르겠는데 네. 성장률 목표치 5%라는 국가가 예, 예. 물가가 0.6%라는 예. 게 진짜 정말 상상하기 힘든 물가인 거잖아요. 일본의 그 지난 잃어버린 10년 네. 동안에 있었던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중국은 제조업 강국이고 그렇잖아요. 네. PPI가 마이너스 1.8%입니다. 아. 2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23개월 연속. 네. 그러니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들어가 있다라고들 서방 국가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강 전 인민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디플레이션 압력과 싸워야 한다. 이런 보도의 네.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왜 그러냐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본인들이 지금 디플레이션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이런 워딩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은 분명히 뭔가 강력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맞는데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요거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준의 행보 그리고 대선의 행보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중국의 지수 상하이 지수 있잖아요. 네. 상하이 지수는 연중 저점 부근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연중 저점이 2020년 팬데믹 때 저점이에요. 아, 그 정도로 낮았어요. 네. 와, 아무도 움직이지 못할 때만큼의 네, 2020년 와. 팬데믹 저점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한 조금 남았어요. 네. 한 3, 4% 남아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죠. 네. 못하겠죠. 근데 아무도 지금 뭐 발표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연말에 미국의 이벤트들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1번 뉴스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의 10년 만기와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흐름입니다. 이 국채 수익률이 지금
완전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밑으로 네.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당국에서는 이걸 내려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 들으셨던 우리 엔캐리만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에요. 지금 위안화를 캐리한 트레이드가 엄청나게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고 해요. 이것 네. 때문에 이걸 중국 당국에서 엄청 고치압하게 생각을 해요. 그 자료들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 행하는 행동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고서를 보면은. 근데 그 내용은 좀 어렵기도 하지만 복잡해서 네. 당장 우리한테 영향을 안 주니 제가 그 내용을 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지금 현재 싼 상황이라 예. 위안화를 가져다가 빌려다가 여기저기 투자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좀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계속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거에 베팅을 하고 채권 시장에서는 네. 그리고 캐리 트레이도 나타난다는 거죠. 요거 걱정을 하는 쪽도 굉장히 상당히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왜 중국발 리스크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거, 중국 안 좋아, 뭐 중국 안 좋아, 중국 안 하면 돼. 또는 뭐, 그렇게 할 수는 뭐 중국 그러든지 말든지 뭐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게 문제가 돼서 우리 시장까지 파급이 막 오면 막 그때 가서 걱정하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예. 그런 수급적 요인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아마도 디플레랑 벌써 예. 싸움 준비를 하고 있는 중국. 예. 네. 아마도 시장이 여기서 중국이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이게 막 2%로 떨어지고 막 이러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우리 뉴스에 저도 우리 매일 여기서 네. 이 얘기를 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방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그냥 우리가 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냥 다만 흐름을 보고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아무리 우리가 중국하고 공급망을 분리해놨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출 지표를 보더라도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만큼 중국에 여전히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그럼요. 무너지면 우리는 타격을 피할 수가 네. 없죠. 어제 화장품 중에서 낙폭과대 종목이 급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코스맥스 그리고 요소는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뭐예요 아모레 퍼시픽 이거 다 폭락했어요. 차트 한번 보시면 네. 근데 어저께 반등을 했거든요. 네. 이거 다 중국형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번, 5번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아이폰 16 시리즈 요거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뭐 기능이나 이런 걸 떠나서요.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애널리스트 권밍치 자료를 맨날 우리 갖다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존에 8,700만에서 8,800만 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8,800만에서 8,900 소폭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것 자체는 시장에서는 약간 악재성으로 바라봤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9천만 대 정도 생각했어요. 9,100만 대 정도. 그거보다 약간 낮아졌어요 이미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2023년 3분기 대비 올해 3분기는 약 10% 성장할 거라고 보는데 4분기에는 약 5에서 7% 감소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네. 요거 지금. 근데 물론 이거 다 전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약 주문 결과에 따라서 4분기 및 내년도에 생산 계획을 수정하지 않겠냐. 이거 당연한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처음에 나왔을 때 한 10% 성장을 준비하면서 이 뉴스도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그 부품 장비사들한테 여기에 맞춰서 준비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9,100만 대, 제 기억으로는 9,100만 대 기준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거 숫자도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그리고 이번 3분기에 예약 주문을 이제 받아봐야겠지만 10% 성장까지는 오케이 신제품이 나왔어 오케이 그런데 이후에 이 성장률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워딩을 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애플이 전체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지 혼자 좀 떨어졌다가 그랬다가 다시 반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그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한 그 인텔리전스 AI 관련된 기능들이 뭐가 뭐 획기적인 게 그렇게 많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말씀을 잠깐 드는 거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 네. 근데 그 서비스는 우리가 체감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거는요. 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지. 뭐 당장 뭐 완전 딱 보기에 그냥 획기적인 거 우리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냥 조금씩 우리가 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거 많이 쓰 챗GPT가 아니더라도 AI 기능이 있는 뭐 컴퓨터나 그 저거 있잖아요. 코파일럿 네. 있잖아요. 네. 그거 써보셨어요? 저는 안 써봤습니다. 코파일럿도 그냥 뭐 질문하면 굉장히 잘 나와요. 네. 네, 코파일럿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안 쓰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유료화 되겠죠. 네. 최근에 여러분들이 그 무료로 그동안에 보셨던 이런 휴대폰에 있는 그 자료 제공했던 분들 있잖아요. 네. 봤더니 한 반은 유료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한 반은 유료로 전환이 됐어요. 점차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겠죠. 뭐 그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이거 보면서 7번째 뉴스는 화장품 관련된 건데요.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제는 일단 코스맥스나 나포가드 화장품 지수가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직전까지는 화장품 기업들 봤더니 특히 ODM 기업들 봤더니 한국콜바는 계속 오르는데 코스맥스는 내리는 거예요. 그것만 대표적으로 이 두 종목의 대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네. 거고 한국 화장품 제조는 이거 신고가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요 이제 최근에 못 봤는데 이거나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은 계속 상승을 하고요. 네. 코스맥스나 CNC 인터내셔널 이런 걸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왜 그런가를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이들은 ODM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화장품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네. 만들어 주는 고객사가 어떤 고객사에 따라서 이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객사들도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데냐, 일본에서 팔리는 데냐, 동남아에서 팔리는 데냐, 아니면 중국에 기반이 되었냐. 네. 이거에 따라서 결국은 ODM 업체도 주가가 달라져 있더라. 이 얘기를 하나를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은 어떤 거였냐면은 이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은 이들의 실적 대비 이들의 주가가 얼마큼 올라왔냐를 봤더니 이 지금 최근에 같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들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고평가된 상태에서 근데 사실 떨어진 게 너무 많이 떨어져 갖고 그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한 30% 이상씩 떨어졌어요, 사실. 그런 종목들이. 네. 이제 떨어진 게 너무 고평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얘네들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라고 평가되는 그런 화장품이나 뭐 회사나 아니면 ODM 회사들이 올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 기사에 나온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투자자들한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디냐, 어떤 어떤 브랜드냐? 회사에 만들어 주느냐, 네. 그리고 그 수요차가 어디냐 네. 이것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아서 생각을 하는데 어제는 기존에 좋았던 데도 좋았고요. 어제는 이 낙폭가대에 있던 화장품들이 대부분으로 다 올랐는데 큰 폭으로 올랐어요 어제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대통령실에서 이번 추석 선물로 KBT 선물 세트를 하는데 이 화장품을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제작을 코스맥스에서 한다고 이 보도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이 보도가 나오면서 코스메스가 뜨니까 코스메스가 나포카대 종목의 대표 종목이었거든요. 네. 화장품 중에는 그러니까 나포카대 화장품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특징으로 어저께 보였습니다. 지금 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좀 상징적이다 뭐 이런 거로 예. 가는 거겠죠. 예, 네.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국에 좀 집중됐던 회사들은 대체로 좀 예. 힘들고 네. 다른 데로 빨리 그래도 좀 옮겼던 예. 회사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중국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요.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지금은 당연히 대미향, 뭐 대유럽향 이쪽을 막 계속 거래를 하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계속 저쪽도 뭐가 있는지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중국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네. 여러 가지로 저 상태로 가만히 있을 거냐? 그 중국이 뭔가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2006년, 7년도에 경험을 했고 네. 그리고 2014년, 15년도에 네. 경험을 했고 중국이 이게 계획 경제라서 뭔가가 나오면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섹터들은 진짜 또 완전히 새로운 섹터,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거기 투자하지 않다 하더라도 좀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네,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하고요.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